비가 쏟아지던 그날, 나는 남산타워의 전망대에서 세상의 끝에 서 있었다. 바람이 내 긴 머리카락을 휘감아 마치 나를 끌어당기려는 듯 했다. 아래로 펼쳐진 서울의 불빛들은 희미하게 번져 보였고 그 빛 속에 내 인생의 파편들이 쓰러지는 것 같았다. 세아야, 왜 여기서 이러는 거야? 내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대답 대신 내 가슴 속에서 피어오르는 그 이름 세리가 나를 더 깊이 괴롭혔다. 그녀가 구조대에서 일하던 그날, 그녀의 손이 내 손을 잡았던 순간부터 모든 게 시작됐는데 이제는 그 손이 나를 밀어내는 칼날처럼 느껴졌다. 나는 울음이 터져나올 것 같아 난간에 매달렸다.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그녀의 소리였다. 숨이 멎을 것 같았다. 그건 3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나는 서울의 번화한 강남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는 평범한 28살 여성, 세아였다. 아침이면 갓 내린 커피 향이 가게를 가득 채우고 손님들의 웃음소리가 내 일상의 유일한 위안이었다. 하지만 그날 비가 내리던 오후 문이 열리며 들어온 그녀가 모든 걸 바꿔놓았다. 세리. 그녀의 이름은 그녀의 모습처럼 강렬했다. 짧은 단발머리에 구조대 유니폼을 입은 채로 빗물이 흘러내리는 얼굴로 서 있었다. 죄송해요. 비 맞아서. 커피 한 잔만 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조금 거칠었지만 그 안에 숨겨진 부드러움이 느껴졌다. 나는 그녀를 보며 멍해졌다. 구조대원이라니, 그런 직업을 가진 사람이 왜 내 가게에? 서울의 구조대는 언제나 위험한 현장에서 목숨을 걸고 일하는 영웅들이다. 드라마에서나 보던 그런 사람. 그녀가 카운터에 앉아 커피를 마시는 동안 나는 슬쩍 물었다. 위험한 일 하시네요. 오늘도 출동하신 거예요. 그녀가 웃었다. 그 미소가 내 가슴을 쿡 찔렀다. 네, 강변에서 사고가 있었어요. 다행히 무사했지만. 피곤하네요. 그녀의 눈빛에 스며든 피로가 나로 하여금 더 가까이 다가가게 만들었다. 그날 이후 세리는 매일 내 가게에 들렀다. 처음엔 우연처럼, 나중엔 약속처럼. 우리는 커피잔 너머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그녀는 부산 출신으로 서울로 상경의 구조대에 들어왔다고 했다. 엄마가 반대했어요. 여자가 왜 그런 위험한 일 하냐고. 하지만 나한테는 그게 나의 방식이에요. 누군가를 구하는 게 그녀의 말 속에 담긴 열정이 내 안의 공허를 채워주었다. 나는 대학에서 문학을 전공했지만 졸업 후엔 꿈을 접고 이 카페를 물려받아 운영 중이었다. 나처럼 평범한 삶 사는 사람한테 당신은 영웅 같아요. 내가 말하자 그녀가 손을 뻗어 내 손등을 스쳤다. 그 순간 전기가 통한 듯 했다. 서울의 가을은 그렇게 우리를 묶었다. 한강변을 산책하며 그녀가 내 손을 잡았을 때 나는 처음으로 내 감정을 직면했다. 여성으로서 여성에게 끌리는 이 감정 한국 사회에서조차 여전히 속삭임 속에 숨겨진 사랑. 하지만 세리와 함께라면 그 모든 게 괜찮아 보였다. 우리는 남산타워로 데이트를 갔다.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며 그녀가 내 어깨에 머리를 기대었다. 세아야, 너랑 있으면 내가 구조대가 아니라 그냥 평범한 사람이 돼. 그녀의 속삭임이 바람에 섞여 흩어졌다. 그날 밤 타워 꼭대기에서 우리는 키스했다. 서울의 야경이 우리를 감싸는 듯했다. 불빛이 반짝이는 그곳에서 우리의 사랑은 시작됐다. 하지만 사랑은 언제나 그림자를 동반한다. 세리의 가족은 보수적이었다. 부산의 작은 마을에서 자란 그녀는 부모님의 기대를 저버린 채 서울로 왔지만 여전히 그 무게를 지고 살았다. 엄마가 나한테 결혼 얘기를 꺼내요. 좋은 집안 남자 소개해준대. 그녀가 한강 다리 위에서 털어놓았다. 나는 웃으며 말했다. 그럼 내가 그 남자 역할 할게요.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불안이 스쳤다. 그리고 나의 비밀도 있었다. 내 과거 대학 시절, 짧았던 연애 끝에 상처받은 마음. 그 남자가 아니라 여성이었다. 하지만
그 상처가 나를 더 조심스럽게 만들었다. 겨울이 다가오자 우리의 만남은 더 깊어졌다. 크리스마스 이브, 우리는 명동의 크리스마스 마켓을 걸었다. 눈이 내리는 거리에서 그녀가 내게 목도리를 둘러주었다. 추우면 안 돼, 너는 내 거니까. 그 말에 나는 울컥했다. 한국의 겨울은 춥지만 그녀의 온기가 나를 녹였다. 우리는 작은 펜션으로 들어가 밤을 보냈다. 그녀의 손길이 내 피부를 스칠 때마다 나는 세상의 모든 걸 잊었다. 사랑해, 세리야의 내가 속삭이자 그녀가 나를 끌어안았다. 그 밤, 우리는 서로의 몸과 마음을 공유했다. 부드럽고 뜨겁고 영원할 것 같았다. 그러나 현실은 잔인했다. 새해가 밝자 세리의 출동이 잦아졌다. 구조대의 일은 예측 불가능했다. 어느 날 그녀가 전화로 말했다. 오늘 늦을 거야. 화재 현장. 나는 불안에 떨며 기다렸다. 새벽에 돌아온 그녀는 지쳐 보였다. 괜찮아, 내가 안아주자.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세아야, 나 무서웠어. 동료가 다쳤어. 그날 밤 우리는 서로를 위로하며 울었다. 그녀의 직업이 우리 사이에 그림자를 드리우기 시작했다. 하지만 나는 믿었다. 이 사랑은 이겨낼 수 있다고. 봄이 왔을 때 우리는 더 큰 꿈을 꾸었다. 언젠가 둘이서 제주도로 가자. 바다 보면서 세리가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 꿈은 곧 시험대에 올랐다. 세리의 어머니가 서울로 왔다. 그녀가 우리를 만난 건 우연이었지만 그 후 세리의 태도가 변했다. 엄마가 나한테 내가 이상한 사람이라고. 그녀의 말에 나는 충격을 받았다. 이상하다니. 우리가 사랑하는 게. 세리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 세아야. 나도 알아. 하지만 가족이야. 그 갈등이 우리를 삼켰다. 나는 카페에서 홀로 울었다. 손님들이 오가지만 내 마음은 텅 비었다. 한국 사회의 보수적인 시선, LGBT에 대한 차별, 가족의 압박. 그것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었다. 세리는 구조대 일로 바빴지만 우리 만남은 줄어들었다. 미안해, 세아야. 나도 힘들어. 그녀의 메시지가 내 가슴을 아프게 했다. 여름이 다가오자 폭우가 서울을 휩쓸었다. 구조대의 출동이 절정에 달했다. 세리는 거의 잠을 자지 않았다. 나는 그녀를 걱정하며 매일 메시지를 보냈다. 조심해. 내가 없으면 나 살아갈 수 없어. 그녀의 답은 짧아졌다. 알아. 사랑해. 하지만 그 사랑 속에 숨겨진 거리가 느껴졌다. 그리고 그날이 왔다. 비가 쏟아지던 남산타워. 나는 견디다 못해 그곳으로 갔다. 우리의 시작 지점. 난간에 기대어 서서 그녀를 불렀다. 세리야.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바람이 내 울음을 삼켰다. 사이렌 소리가 가까워졌다. 그녀였다. 구조대 차량이 도착하고 그녀가 뛰어나왔다. 세아, 그녀의 외침이 비를 뚫었다. 그녀가 나를 끌어안았다. 미쳤어. 왜 여기서? 그녀의 팔이 나를 세게 안았다. 빗물이 우리의 몸을 적시고 그녀의 유니폼이 내 옷에 스며들었다. 세아야, 왜 이런 짓을? 타워에서 떨어지면 어쩌려고? 세리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나는 그녀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다. 너 때문에. 너가 멀어지니까? 나 버릴 것 같아서. 그녀가 나를 뗐다. 그녀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버리지 않아? 절대. 하지만. 엄마가. 그녀의 말꼬리가 흐려졌다. 비가 더 세차게 내렸다. 아래로 서울의 불빛이 흐려지며 우리의 감정이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우리는 타워 안으로 들어갔다. 구조대원들이 주변을 포위했지만 세리가 손짓으로 물렸다. 괜찮아. 내 지인이. 그녀의 말에
동료들이 의아한 눈빛을 보냈다. 우리는 비상 계단으로 내려가며 이야기를 나눴다. 엄마가 내 사진을 봤어. 카페에서 찍은 거 그리고 우리 둘이 손잡고 있는 걸 세리의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멈춰 섰다. 그럼 내가 설명했잖아. 우리가 사랑하는 거 그녀가 고개를 저었다. 설명. 세아야, 한국에서 이런 사랑은 아직 받아들여지지 않아. 엄마는 울면서 말했다. 내 인생 망칠 거야. 구조대에서 쫓겨날 거라고. 그 말에 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한국 사회의 현실. LGBT 커뮤니티는 점점 커지고 있지만 가족의 보수성은 여전했다. 특히 세리처럼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사람에게는 더했다. 나도 알아. 하지만 포기할 수 없어. 너 없인 내가 울먹이자 그녀가 나를 다시 안았다. 나도 그래? 하지만 시간이 필요해. 엄마를 설득하게 우리는 계단 아래에서 키스했다. 짧고 절박한 키스. 그녀의 입술이 차가웠지만 그 안에 불꽃이 타오르는 듯 했다. 집으로 돌아온 후 나는 혼란에 빠졌다. 카페를 운영하며 손님들을 맞지만 머릿속은 세리로 가득했다. 그녀의 직업, 그녀의 가족, 우리의 미래. 나는 친구 지은에게 털어놓았다. 지은은 내 대학 동기로 서울의 LGBT 모임에서 활동하는 활동가였다. 세아야, 한국은 변하고 있어? 하지만 서두르지 마. 세리의 입장도 이해해. 지은의 말대로 나는 기다리기로 했다. 하지만 기다림은 고통이었다. 며칠 후 세리가 카페로 왔다. 평소와 달리 밝은 얼굴이었다. 엄마랑 통화했어? 아직 완전 이해는 안 했지만 내 행복이 제일이라고 했어. 그녀의 미소에 나는 안도했다. 우리는 다시 데이트를 시작했다. 이번엔 인사동의 골목길을 걸었다. 전통 찻집에서 녹차를 마시며 그녀가 말했다. 나 제주도 가자. 진짜로. 휴가 내서 나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정말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응, 우리 둘이서만. 제주도는 우리의 천국이었다. 비행기에서 내린 순간 바다 냄새가 우리를 맞았다. 우리는 렌터카를 타고 해안도로를 달렸다. 성산일출봉을 보며 그녀가 내 손을 잡았다. 여기서 살자. 구조대 그만두고 장난스러운 말이었지만 그 안에 진심이 스며 있었다. 우리는 작은 민박에서 밤을 보냈다. 창밖으로 제주의 별이 빛났다. 그녀의 손이 내 등을 쓸어내릴 때 나는 속삭였다. 영원히 함께하자. 그녀가 대답했다. 약속. 하지만 제주도의 로맨스는 짧았다. 돌아온 서울에서 세리의 출동이 다시 시작됐다. 이번엔 지진 훈련. 그녀는 피곤해 지쳐 보였다. 세아야, 나 최근에 이상한 꿈 꿔. 밤에 그녀가 말했다. 꿈에서 내가 타워에서 떨어지는 거 그리고 내가 날 구하지 못해. 나는 그녀를 안으며 말했다. 그런 꿈 안 꿔. 내가 구할게. 하지만 그 말은 예언처럼 다가왔다. 여름 끝자락 대형 사고가 터졌다. 한강 다리 붕괴. 세리의 구조대가 투입됐다. TV 뉴스에서 그녀를 봤다. 헬멧을 쓰고 구조 로프를 메고 현장에 뛰어드는 모습. 세리야, 나는 카페를 닫고 집에서 기도했다. 몇 시간 후 그녀의 전화가 왔다. 무사해. 하지만 동료 하나 잃었어. 그녀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나는 달려가 그녀를 안았다. 괜찮아. 내가 살아있어서 다행이야. 그날 밤 우리는 서로를 껴안고 울었다. 그녀의 트라우마가 우리 사랑을 더 단단하게 만들었다. 가을이 깊어지자 우리는 더 가까워졌다. 추석 연휴, 세리가 부산으로 나를 데려갔다. 그녀의 고향. 엄마 만날래? 그녀가 물었다. 나는 떨렸다. 하지만 갔다. 세리의 어머니는 전통 한복을 입은 채 문을 열었다. 어서 오세요.
세아 씨, 어색한 인사 후 우리는 식탁에 앉았다. 송편을 빚으며 어머니가 말했다. 세리가 많이 변했어요. 당신 덕분에 웃는 게 많아졌어요. 나는 눈물이 고였다. 저도. 세리 덕분에 살아요. 그날 어머니가 우리 손을 잡았다. 어렵겠지만 서로 지키세요. 한국 여자로 사는 건? 그 말은 축복이었다. 하지만 축복 뒤에는 시련이 기다렸다. 구조대 내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세리의 동료들이 그녀의 성적 지향을 알게 됐다. 레즈비언이 구조대에서? 위험해. 누군가의 귓속말이 세리의 귀에 들어갔다. 그녀는 스트레스를 받았다. 세아야, 나 그만둘까 봐의 집에서 그녀가 말했다. 나는 놀라서 물었다. 왜? 내 꿈인데. 그녀가 울었다. 꿈이 무슨 소용? 너 잃을까 봐 무서워. 나는 그녀를 설득했다. 함께 싸우자. LGBT 지원단체에 도움 청할게. 지은의 도움으로 우리는 모임을 찾았다. 서울의 작은 커뮤니티 센터에서 비슷한 처지의 여성들을 만났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전쟁을 해. 한 언니가 말했다. 세리는 그곳에서 위안을 찾았다. 우리의 사랑은 커뮤니티의 지지로 더 강해졌다. 겨울이 다시 왔다. 크리스마스, 우리는 남산타워로 갔다. 케이블카 안에서 그녀가 반지를 꺼냈다. 결혼하자. 법적으로는 안 되지만 우리만의 돈반지가 빛났다. 나는 울며 받았다. 응, 영원히 이 타워 꼭대기에서 우리는 약속했다. 불꽃놀이가 터지는 서울의 밤하늘 아래? 하지만 운명은 잔인했다. 새해 전야 대형 화재가 발생했다. 강남의 고층 빌딩. 세리의 팀이 출동했다. TV에서 실시간으로 방송됐다. 연기가 피어오르고 구조대원들이 로프를 타고 내려갔다. 세리의 나는 집에서 손톱을 깨물었다. 몇 시간 후 소식이 왔다. 부상자 발생. 세리 무사히 안도했지만 그 안도는 오래가지 않았다. 화재 현장에서 돌아온 세리는 변해 있었다. 그녀의 눈빛에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동료가. 불 속에 그녀가 중얼거렸다. 나는 그녀를 안았지만 그녀의 몸은 딱딱했다. 세리야, 말해. 무슨 일 있었어? 그녀가 고개를 저었다. 아무것도 아냐. 그냥 피곤해.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날 구조 중에 그녀가 선택을 강요받았다. 동료를 구할지, 다른 피해자를 구할지? 그녀는 동료를 선택했다. 하지만 그 선택이 죄책감을 남겼다. 우리의 일상이 깨지기 시작했다. 세리는 출동 후 매일 술을 마셨다. 소주 한 병을 비우며 나 같은 게 왜 구조대해? 사람 구한다고? 웃기지라고 중얼거렸다. 나는 그녀를 말렸지만 소용없었다. 카페 일도 힘들어졌다. 손님들이 줄고 내 마음은 그녀에게 가 있었다. 세리야, 병원 가자. PTSD일 수 있어. 내가 제안하자. 그녀가 소리쳤다. 병원. 나 미쳤다고. 너도 날 버릴 거야. 그 말은 칼날이었다. 우리는 처음으로 크게 다퉜다. 버리지 않아. 내가 날 밀어내는 거잖아. 내가 울며 말했다. 그녀가 문을 쾅 닫고 나갔다. 그날 밤 나는 혼자 남산타워로 갔다. 우리의 추억이 스며든 그곳. 난간에 기대어 반지를 쥐었다. 왜 우리한테 이런 시련을? 왜 바람이 내 울음을 삼켰다. 다음 날 세리가 사과했다. 미안해, 세아야. 나 무서웠어. 우리는 화해했다. 하지만 상처는 남았다. 그녀는 상담을 받기로 했다. 서울의 LGBT 클리닉에서. 그곳에서 그녀는 자신의 트라우마를 털어놓았다.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더 약해지는 기분이 그녀가 나에게 말했다. 나는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게 사랑이야. 서로를 지키는 거?
봄이 왔지만 우리의 사랑은 겨울처럼 차가웠다. 세리의 어머니가 다시 연락했다. 세리야, 서울 내려올게. 내가 이상해. 어머니의 말에 세리는 패닉에 빠졌다. 엄마가 알면 다 끝나어. 나는 그녀를 안심시켰다. 함께 맞서자. 어머니가 도착한 날 우리는 카페에서 만났다. 어머니는 세리의 변화를 눈치챘다. 너 무슨 일 있니? 세리가 떨며 말했다. 엄마, 세아랑 사랑해요. 여성으로서. 침묵이 흘렀다. 어머니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한국에서 그런 게 쉽지 않단다. 하지만 내 행복이. 어머니가 우리 손을 잡았다. 지키렴. 그 순간 나는 울었다. 가족의 수용은 우리의 무기였다. 하지만 외부의 압박은 더 컸다. 구조대 상사로부터 호출이 왔다. 세리 씨, 소문이 돌고 있어? 사생활이 직업에 지장 줄 수 있음. 세리는 충격을 받았다. 이게 무슨 차별이잖아. 그녀가 분노했다. 우리는 변호사를 찾았다. 지은의 도움으로 노동권 단체에 상담했다. 한국 법은 보호하지만 실상은. 변호사의 말에 우리는 절망했다. 그 갈등 속에서 우리의 사랑은 더 깊어졌다. 밤마다 우리는 서로를 껴안고 미래를 꿈꿨다. 캐나다 가자. 동성 결혼 합법이잖아. 유세리가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새 출발. 여름, 폭염이 서울을 덮쳤다. 구조대의 부담이 커졌다. 세리는 과로로 쓰러졌다. 병원에서 깨어난 그녀가 말했다. 세아야, 나 그만둘게. 너랑 살자. 나는 기뻤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후회가 스쳤다. 내 꿈을 포기하는 거잖아. 내가 말했다. 그녀가 웃었다. 너가 내 새 꿈이야. 퇴직 후 세리는 내 카페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함께 커피를 내리고 손님들을 맞았다. 삶이 평화로워졌다. 하지만 그 평화는 깨지기 직전이었다. 세리의 옛 동료가 카페에 왔다. 세리 누나, 왜 그만뒀어? 우리 팀 필요해. 동료의 말에 세리가 흔들렸다. 나 이제 다른 길. 하지만 그날 밤 그녀가 울었다. 내가 영웅이 아니었어. 그냥 도망친 거야? 나는 그녀를 위로했다. 영웅은 포기하는 게 아니야. 선택하는 거지. 우리는 다시 남산타워로 갔다. 야경을 보며 그녀가 말했다. 여기서 다시 시작하자. 키스하며 우리는 약속했다. 가을, 세리의 배신이 드러났다. 아니, 배신이라기보단 오해. 그녀의 전 여자친구가 나타났다. 부산 시절의 연인, 미나. 세리야, 나 돌아왔어. 서울로. 미나의 메시지를 세리의 폰에서 봤다. 나는 충격에 얼어붙었다. 이게 뭐야? 아직 연락해? 세리가 부정했다. 아니야, 세아야. 끝난 지 오래야? 우연히. 하지만 내 마음은 산산조각 났다. 우리는 크게 다퉜다. 믿을 수 없어. 나한테 숨긴 거. 내가 소리쳤다. 세리가 울었다. 숨긴 거 아냐. 그냥 과거야. 하지만 과거는 현재를 갉아먹었다. 나는 카페를 혼자 운영하며 밤마다 울었다. 한국의 가을 잎사귀처럼 우리의 사랑이 시들어갔다. 세리는 미나를 만났다. 마무리 지어야 해. 그녀가 말했다. 나는 동의했지만 불안했다. 그 만남 후 세리가 변했다. 더 밝아 보였다. 미나가 내가 최고라고 했어. 그녀가 웃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숨겨진 게 있었다. 미나는 세리의 트라우마를 알았고 구조대로 복구하라고 설득했다. 너의 꿈을 포기하지 마. 세리는 흔들렸다. 세아야, 나 다시 일할까 봐. 그녀의 말에 나는 무너졌다. 나 버리고 그녀가 나를 안았다. 아니야.
하지만 이게 나야의 갈등이 폭발했다. 우리는 헤어질 뻔했다. 가. 내 꿈 따라 내가 소리쳤다. 세리가 문을 나섰다. 그날 나는 다시 타워로 갔다. 비가 내리던 그날처럼. 절망 속에 서서 그녀를 불렀다. 사이렌 소리가 들렸다. 그녀가 왔다. 세리가 나를 끌어안은 순간 모든 게 무너졌다. 세아야, 미안해. 나 때문에. 또 이런 짓을. 그녀의 목소리가 비에 섞여 떨렸다. 구조대원들이 멀찌감치 서 있었지만 그녀의 눈은 나만 봤다. 미나. 그게 뭐야? 왜 다시? 내가 물었다. 그녀가 나를 뗐다. 아무것도 아냐. 마무리한 거야. 너만 사랑해. 하지만 내 마음은